엔비디아 쪽에서 이번에는 피지컬 AI 관련된 소식들이 좀 나와주는 게 오히려 향후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기대 아닌 기대하는 것은 예. 샤라웃 하나 딱 해주고 뭐 믿습니다, 젠슨 아저씨. 네, 여러분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밥 먹고 주식 한 잔. 오늘 8월 26일이죠?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디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 네이밍이 어떻게 결정이 됐죠? 어제 잠깐 봤는데 화목까지 결정되고 정해지진 않았나요 아직? 네, 아직 그 뒤는 결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화목한 뭐 주식 대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어제 초반에 두 분 방송하시는 걸 봤거든요. 어제 좀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좀 더 편했다? 저랑 불편하신가? 아니. 그러니까 그 저랑 앵커님이랑 불편했다는 게 아니라 저랑 불편하시- 이제 그 주제가 그러니까 이 뭔가 좀 당장 이렇게 계속 시장을 읽어야 되고 막 이런 네. 주제라기보다 그냥 어떻게 종목 딱 보면 던지고 비교하고. 쉽게 그냥 접근할 수 있는 주제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편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뱉어버리면 되는 약간 네. 본능에 충실한 방송. 네, 그렇죠. 마음이 네. 편한 본능적으로 하는. 네, 오늘은 좀 불편하게 제가 해드려야겠네요. 네. 어제 방송에 대해서 체스님의 발언을 들어보면 어제 우리 시장이 참 전약 후강에 그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네. 어제 방송 또한 그랬다고. 어제 방송 또한 처음에는 그렇죠. 약간 정리가 안 되고 그랬지만 갈수록 나아졌다. 저희도 전약 후강의 뭘 방송이다. 하죠? 어떻게 하죠? 약간 이런 얘기 계속 하다가 네, 그래서 저희는 밥 먹고 주식하자 월수금은 저희가 시장의 상황과 대비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에 따라서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오늘 장 초반에 좀 약간 좀 불안했던 시작이었는데 다시금 반등을 하면서 우리 코스피도 6,880선까지도 올라와 주고요. 2% 오릅니다. 코스닥도 양전하면서 이제 강보합권으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 우리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물론 이제 오후까지 이제 봐야 됩니다만 꽤나 강하게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긍정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쉽게 말할 단계까지는 아니긴 한데 아직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뭐 계속 저희 이제 방송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수가 이제 어느 구간에 오면 사고 어느 구간에 오면 팔고 약간 이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어제도 그냥 장 초반에 그 지수 이렇게 그냥 내려가서 이렇게 뭐 코스피 한 6,550에서 뭐 6,600 그리고 뭐 코스닥 800 정도 네. 거의 그냥 톡 찍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냥 지킬 자리 그냥 지켜주는 움직임이었다. 그냥 뭐 이슈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게 부차적인 그러니까 좀 따라오는 내용이었던 거고 그냥 지킬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으니까 그 자리를 지켰으니까 다시 이제 뭐 상단을 뭐 바로 보러 갈지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단을 보러 가려는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다. 뭐 이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섣부르게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계속 상승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아직은 거기까지 희망 회로를 돌리긴 조금 그렇고 네. 이제 지수가 저희가 말하는 이제 상단 부근으로 아마 향이 가고 있지 않나. 네.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상반기의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뭐 급하게 오르고 폭등하고 이게 어떤 부작용이 났는지는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천천히 조금씩 우상향하는 흐름이 가장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면 사실 어제도 변동성은 컸죠. 어제 그렇죠. 사실 이게 많이 불안했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요. 어제 낙폭 대비해서 그래도 좀 올라주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라는 통신사에서 파키스탄 군 어떤 통신사의 발표를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협상 중이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곧 발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도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그 뉴스 이후에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약간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확인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 소식인 건 맞는데 네. 이거 이렇게 좀 저희가 이거 안 그래도 이거는 좀 오늘 이야기해 볼 만한 포인트긴 한데 네. 이걸 좀 두 가지 포인트 정도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러시아에서 뭐 이렇게 소식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그 서로 이렇게 뭐 협상했다 뭐 이란하고 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협상하고 있다 뭐 좋다 뭐 이렇게 한 주체가 지금 사실 정확하게는 미국이 아니고 이란과 오만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사실 싸우고 있는 건 미국하고 이란인데 그 네. 물론 중간 중재자로서 오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뭐 악수하기 전에 뭐 어제 아마 그런 소식도 먼저 들렸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만의 그 군 최고 간부였나 아무튼 네. 그 관련된 게 인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사실 이미 먼저 들렸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좋은가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든 지금 결정적으로는 미국하고 이란이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기 이슈일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높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우리는 이미 사실 많이 봤어요. 네. 이미 미국하고 이란 관계 이렇게 싸웠다가 또 토닥거렸다가 화해할 때 또 누군가 3자가 개입해가지고 화해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죠. 근데 화해를 하고 나서 결국 화해 한 며칠 안 가서 또 뒤통수 딱 때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이란과 오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시장이 여기에 그래서 반응을 안 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오늘 강하게 반응한 이유가 오늘 저희가 장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네. 여기에 맞춰서 미국에서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렸어요. 그 미국의 그 중동 지역 외교관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그 복귀 준비. 복귀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어느 지역이 위험 지역이 되고 분쟁 지역이 되면은 보통 대사관 철수 뭐 제일 그렇죠.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 철수했던 그 외교관들이 대사관이 복귀를 한다고? 그럼 저기가 진짜로 안전한 상황이 되어 가는 거네? 라는 이제 그 기대가 이제 심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걸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진짜 외교관이 그래서 복귀를 하느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괜찮아지는 국면이 되는 거죠. 이쪽은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해결 국면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물론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까지 결정을 하지 않을 테니 여기서 그래서 우린 집중해서 봐야 될 건 그래서 진짜 외교관이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고 이 소식이 안 나오면 물론 그렇다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무조건. 네. 그것도 기간도 사실 별로 안 남았어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외교관 복귀까지의 소식 아니면 혹여라도 뭐 정확하게 뭐 미국과 이란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이게 나온 게 아니면은 아직은 조금 단발성 이슈로만 봐야 한다. 근데 만약에 복귀했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진짜 해결 국면이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딱 그 정도 하나만 이렇게 좀 앞으로는 좀 집중해서 보면은 이게 어쨌든 미이란 이슈는 국제 유가 하락도 이렇게 불러오고 이러면은 사실 요즘 시장에 저희가 또 말 많이 했었잖아요. 국제 유가가 꽤 중요하게 볼 그렇죠. 포인트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앞으로 시장 분위기를 또 다르게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한번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의 흐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80까지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하향해서 $70대까지 빠지는지 여부까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국채금리도 지금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좀 위기라고 했던 그 지점에서는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슈들은 꽤나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렇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도 그 흐름에 좀 타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얘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워낙 네. 시장에 중요하기 네네.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정말 많이 올라줬고요. 낙폭에 비해서 만회를 분명 해줬고 오늘도 장 초반만 해도 방향을 못 잡았는데 삼성전자 오늘 3%, SK하이닉스도 3% 가까이 올라주면서 각각 이제 26만 원 그리고 1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주가 조금씩 잘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일 아침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닐까. 그렇죠. 지금까지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장 초반에 갈피를 못 잡았고 근데 이후에 점점 올라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동 상황이 뭔가 그래도 안정되는 각이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결국엔 국제유가 하락이 되는 거고 하락이 나오니까 국제유가 하락은 당연히 그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니까 네. 그게 또 금리도 내려간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금리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게 기술주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안심 무드가 조금 생겨나면서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좀 기대해 볼 만 하겠는데 약간 이런 무드가 이제 계속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지금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도 그래서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점점 좋아지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또 좋겠냐? 뭐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게 어쨌든 뭐랄까 실적이야 당연히 좋겠죠. 뭐 네.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실적 자체를 놓고 항상 이렇게 해석하면 또 이게 안 좋은 이유고 뭐 저렇게 해석하면 또 좋은 이유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실적 이후에 다른 뭔가 그 다음 무언가 이게 중요한데 항상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심어질지는 되게 섣불리 예측했다가는 뒤통수를 맞기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뭐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뭐 적당하게 오르고 오늘은 조금 이 정도에서 좀 쉬어줘야지 이제 뭐 내일 충격이 와도 조금 충격이 덜하고 아니면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또 좋으면 또 좋은 만큼 내일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흐름은 뭐 더 오르든 아니든 뭐 이거 자체도 사실 크게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은 아니고 그냥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내일이 더 중요하다. 결국은 내일 네. 결과와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날 당일을 보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 실적은 진짜 너무 좋잖아요. 계속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던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좋은 실적의 발표가 됐어. 엔비디아 돈 잘 벌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랬을 때 아니 주가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엔비디아 주가는 늘 발표할 때마다 진짜 빠지는 좀 흐름이 나타나죠.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내일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있어서 반도체 쪽이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좋게 나왔다는 가정하에 네. 반도체 쪽이 이렇게 좀 뭔가 좋은 탄력을 더 많이 받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이긴 해요. 저는 사실 반도체보다는 지금 최근 엔비디아의 그 뭐 행보나 움직임들을 보면 피지컬 AI 쪽? 네, 그렇죠. 예. 약간 그런 쪽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이 되고 그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왜냐면 반도체는 이미 잘 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젠슨왕 입장에서도 이미 잘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더 잘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발이 조금 덜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잘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거든요. 실제적으로 보통 그렇게 해야지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해줘야지 또 거기에 이제 시장이 그럼 더 열광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반도체 관련 뭐 물론 이렇게 잘 나오면 반도체가 안 움직일 이유도 없어요. 그 피지컬 AI도 어쨌든 뭐 기반이 다 반도체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쪽의 흐름보다는 피지컬 AI 쪽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느냐. 왜냐면 또 여기에 좀 잘 발 맞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테슬라도 어쨌든 굉장히 하락 크게 했다가 맞아요. 어느 정도 좀 추세를 복귀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점들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시장을 좀 더 이렇게 시장의 파급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 쪽에서 이번에는 피지컬 AI 관련된 소식들이 좀 나와주는 게 오히려 향후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얼마 전에 미국 가가지고 뭐 LG나 뭐 네이버 다 만나고 왔는데 이렇다 할 소식은 사실 또 없었잖아요. 만났다 하고 끝이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또 제가 이렇게 뭐랄까 조금
기대 아닌 기대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저희가 그 주주 환원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는 좀 스타성이 없고 좀 그러니까 CEO가 직접 네네, 나와서 하지 그런 게 않고. 없는데 네. 지금 가장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좀 스타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젠슨 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샤라웃 하나 딱 해주고 뭐 이러면은 물론 이제 젠슨 황이 뭐 내일 우리나라 기업을 뭐 이렇게 샤라웃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와의 접촉도 있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언급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준다면 좀 흐름이 바뀌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젠슨 아저씨. 저는 제 느낌인데 네. 내일 우리 기업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가능성은 드는데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오늘 그래서 제가 LG전자 주가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약간 좀 지지부진하긴 하거든요. 최근에 흐름들이 아마 이 단기 고점이 나왔던 부분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랑 내년 1분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겠다 발표했던 그 시점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올랐던 때가 지금은 약간 좀 횡보하는 구간인데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실적 내일 발표란 말이야. 실적 결과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콜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얘기를 하면 최근에 협력을 얘기했던 LG전자, 네이버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래, 지금 내가 포트의 일부를 여기에 투자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네. 거예요. 괜찮나요? 저는 뭐 현 시점은 뭐 꼭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네.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협력하기로 했잖아요, 결국은. 뭐 그때 당시 이제 뭐 이야기 나온 게 뭐 내년 초반 뭐 1월이니 2월이니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뭐 생각보다 1, 2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곧 남았어요. 나이 먹을 때가 또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뭐 지금 좀 사서 물리지 뭐. 대신 이제 한 번에 내일 말하면 끝나는 거야, 또 내일 우주 가는 거야, 뭐 저 세상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지만 현 시장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그럼 안 됩니다. 되죠. 그만큼 네. 빠지죠. 네, 그러니까 분할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한다면 현 시점부터는 뭐 접근을 해도 뭐 아무 걱정이 없을 충분히 걱정 안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현대차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이렇게 관련 쪽 기업들은 네. 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분할로 한 2번, 3번 정도 더 산다 생각을 하고 접근한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네이버, LG전자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LG전자가 조금 더 낫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LG전자보다는 이게 어제 연장 약간 느낌인데. 그래요? 어제 제가 어제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과 이 기업 놓고 비교해서 보면 둘 중에는 어느 뭐가 기업이 낫나요? 좋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어제 그 느낌을 이렇게 이어서 간다면 저는 네이버요. 네이버예요? 네. 어제 방송 제가 봐야겠네요. LG전자는 물론 이렇게 LG 그룹이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그 로봇 사업에 대한 그 주체가 되는 게 맞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 로봇 기업으로서의 아직 뭔가 면모가 정확하게 나온 기업도 아니긴 하잖아요. 아직은 사실은. 그렇죠? 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LG전자가 물론 이런 파급이나 이슈 이런 거에 있어서 투심이 쏠리고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또 강할 수 있는 종목은 맞긴 한데 저라면 이렇게 조금 한쪽 구석에 있는 이 의구심 이것 때문에 LG전자보다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LG전자도 괜찮고 네이버도 괜찮아요. 근데 네. 둘 중에 따진다면 저는 손이 차라리 네이버 쪽으로 좀 더 가고 LG전자는 반대로 말하면 로봇 원툴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로봇 말고는 다른 뭐가 없잖아요. 사실 실제로 뭐 LG전자 그렇다고 뭐 가전 냉장고랑 팔잖아요. 그러니까 가전 잘 파는 거 캐시카우 이야기했잖아. 네. 캐시카우 애들은 뭐 그것만 가지고서는 굉장히 길게 봐야지 이렇게 단기간에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는 기업들은 아니다 보니 지금 LG전자 디스한다고 막 댓글 달리고 있어요. 저 앞에서 저를 디스하고 계시는데 네, 소 대표님이 지금 저희 방에 와 계십니다. 직관 중. 하여튼 이런 측면을 본다면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 회사가 가진 성격, 이 종목의 성격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 로봇이라는 게 새롭게 더해졌기 때문에 더 단기간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 그게
본질을 이렇게 잡아먹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그러니까 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 그 인식이 또 되면은 이게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뭐 네이버는 뭐 클라우드도 해, 뭐 스테이블 코인도 해, 뭐 두나무 뭐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도 있어, 뭐 또 있어, 뭐 또 이게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네. 엮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뭔가 좀 기대감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할 거라면 이거 하나에 몰빵된 거보다는 이게 아니면 이거라도 이렇게 차선책이라도 있는 이런 회사들, 제가 약간 그런 회사들을 좀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하나에 몰빵된 회사가 훨씬 잘 갈 겁니다. 제대로 터지면.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이렇게 이 종목이 한 100% 200%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100% 200%다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한 10% 20%만 돼도 신나서 이렇게 팔아 제끼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그게 또 이미 이렇게 LG전자나 뭐 이렇게 네이버도 이렇게 그 젠스왕 방문 당시 이미 이렇게 물려 있었던 그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 고층 인원들도 꽤 많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들도 튀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탈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그 단계에서 대부분 나올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앞으로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이렇게 못 먹어요. 그만큼 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내가 먹는 그 수익률은 뭐 10에서 20%라고 하면은 그냥 나는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움직여서 10% 20%를 먹는 종목을 선택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그러니까 LG전자랑 네이버가 어느 회사가 더 좋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매매 방식의 접근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LG전자랑 네이버가 시총이 딱 붙어 있네요. 33조, 32조. 그러면 LG전자 만약에 진짜 내년 1분기에 이번에 막 협력한다고 하면서 클로이드 상체, 하체 다리 붙어 있는 그 잠깐 피규어 같은 거를 같이 기념사진 촬영하면서 보여줬는데 뭐 그 형태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진짜 내년 1분기에 걷는 것뿐만 아니라 달리는 것까지 보여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LG전자 딱 보여줬어. 그럼 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40만 원 넘어갑니까? 전고점? 모르겠습니다. 40만 원 간다고 하면 제가 집 팔고 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그러니까 뭐 가면 가는 거겠지만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어제 또 마침 그 SNS나 이런 것들 보면서 재밌는 걸 봤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클로이드 상체에 하체 붙여서 나온다. 예. 근데 어제였나? 그러니까 전주였는지 이번 주였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올림픽을 했어요. 재밌더라고. 흥미롭더라고요. 꽤나. 걔들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볼트보다 빨라요. 네. 우사인 볼트보다. 이미 뛰고 있어요, 로봇들이. 네. 근데 상하체 합체한 로봇이 나왔다고. 어기적 걸어 나오면 그게 나왔다고 지금 뭐 LG전자가 이렇게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점프 막 2m 뛰고 막 그러던데. 그렇죠. 걔들보다 아니면 한 2배 정도 빠르던지. 근데 휴머노이드가 빠를 이유가 왜 있지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이미 지금 거기까지도 와 있다라는 건데 이제 뭐 다리 붙이고 뭐 사지 몸통 붙인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냥 계속 말하지만 후발주자예요. 어쨌든. 이 시장 선점 효과가 진짜 항상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렇게 계속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썰 형태로 뭐 풀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후발주자는 후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그 투심이 이제 이 마지막 투심이 이제 가면서 이렇게 또 단기간으로 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가능성도 꽤 높긴 하지만 어쨌든 파급력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LG전자 뭐 30만 원까지는 걱정 없다고 봐요. 40만 원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로봇이 정말 제대로 잘 나오고 엔비디아와 LG전자가 함께한 엔비디아 로봇 엄청납니다. 여기까지 나와야지 40 뭐 혹은 그 위를 볼 수 있겠죠. LG전자 로봇이 문워크를 하지 않는 이상은 40만 원. 그렇죠. 문워크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문워크 이미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로봇이. 네. 마이클 잭슨처럼. 네. 진짜 말씀하신 그 로봇 월드 올림픽. 저도 아침마다 이제 뉴스를 하니까
보도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뭔가 그러니까 신기하면서도 기괴함이 드는 그러니까요. 그 달리는 로 보는데 무서운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멋지다가 아니라 무섭게 달려가. AI가 뭐 도출한 최적의 달리기 자세라고 하면서 이렇게 뛰더라고요, 로봇이. 와, 그거 보니까 와, 더 나아지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렇죠. 로봇의 침략을 당하고 로봇의 피해를 받는 인간의 어떤 어두운 미래가 그려지는. 뭐 근데 그것뿐 아니라 신기했던 게 테니스를 하는 로봇이라든가 네. 탁구를 한다든가 이런 로봇들은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와, 중국이 로봇 기술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긴 하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우습게 볼 게 아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중국이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중국 사람은 무시하고 깔고 네. 가는 게 있는데 그렇죠. 기술력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네, 보면. 이게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중국은 내수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예요. 사실 쉽게 말해서 자국 내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뭐 사고 네. 팔고 뭐 저희는 이제 내수 시장이 약하니까 수출 국가잖아요. 뭐 이런 점까지 생각하면 내수가 되는 나라기 때문에 내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성장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 막대한 자본들을 투입을 이렇게 강제로 좀 하잖아요. 또 중국은 어쨌든 이렇게 네. 나라에서 밀어주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발전 수준이 우리 상상 이상이다. 실제로 지금 드론은 사실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 DJI 드론 그걸 많이 쓰는데 우리 저도 사실- 씁니다. 네, 오즈모 DJI 포켓 이런 거. 그렇죠. 다 그거 쓰죠. 다 중국 순수 중국 기술입니다. 맞아요. 그것들 예. 이런 것들 생각하면 중국을 이제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중국산 이럴 단계가 지났어요.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성을 좀 해야 된다. 우리도. 그러니까 어제 그 영상들을 보면서 달리는 거는 단순하잖아요. 그죠? 평탄한 지면에 그 반복하는 운동이니까 점프도 뭐 그렇다고 쳐도 근데 저는 공을 보고 탁구나 테니스 같은 거는 진짜 변수가 엄청 네. 많은 아, 스포츠고 숏바운드 해서 포핸드든 백핸드든 그 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약간 진짜 이거는 네.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괜히 미중 갈등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괜히 입장에서는 견제하는 게 아니다. 중국을 정말 미친 듯이 견제를 해야 돼요. 미국을 어. 따라잡고 있는 국가가 실제로 중국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내일 있을 엔비디아가 진짜 관련 피지컬 AI 쪽에서 어떤 발표를 하게 되고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으로 더욱더 투자를 해야겠다, 투심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주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짚어봤고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볼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로봇 관련된 얘기지만 잠시 후 2시에 있을 현대차 얘기인데 인베스터데이 막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어떤 뭐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얘기가 나올까?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약간 회의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냥 단순히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만 놓고 본다. 네. 그럼 저도 이렇게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아까 그 이제 그 컨퍼런스 콜 이야기가 저번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컨퍼런스 콜이 영향력이 없어요, 별로. 주목을 많이 안 하죠. 네, 단순히 그냥 왜냐면 숫자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네. 경우들이 많고 숫자 이야기도 뭐 이렇게 대표 CEO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각각의 담당 그 부문의 사장들이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만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물론 이게 인베스터 데이는 그 컨퍼런스 콜하고는 다르긴 하죠. 이제 뭐 기술에 대한 그 뭐 발표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의 의미 부여가 된다기보다는 이 어쨌든 현대차가 앞으로 로봇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건 뭐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자리에서도 네. 그렇고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가 오늘 발표를 해, 근데 내일 엔비디아 발표 있어. 거기서도 연속성. 이제 피지컬이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의미가 생기는 거지. 단독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뭐 의미가 생긴다고 하면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의 그 아틀라스에 뭐 우리 부품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전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뭐 이런 정도의 정말 짧고 단기적인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나왔지. 현대차에서 이제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굳이 간다면 이제 뭐 그 이제 공장 투입이 제대로 완료가 돼서 더 이렇게 빠르게 뭐 무인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정도. 당겨졌다. 네네 그런 정도의 뭐 소식이 나온 게 아니라면 여기에 있어서 뭐 엄청나게 큰 성과가 뭔가 이 변화나 성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긴 들죠. 그냥 이거는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 엮어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큰 흐름에서의 이슈인 거지. 네. 그냥 자체 이슈로는 조금 아쉽긴 아쉽다. 우리나라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스타 CEO가 좀 제대로 좀 탄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희 방송 마치고 딱 보러 가시면 되겠네요. 네, 오후 2시에. 알겠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뭐 그 전에 뭐 우리 현대차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럼 그것만 좀 질문 드리죠. 지금 40만 원대 구간이잖아요. 네. 사도 괜찮아요? 근데 왜냐면은 그 글로벌 IB라든가 우리 이제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이게 하향 목표가가 하향된 리포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들을 막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시려고 그러고 깔아놓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항상 타이밍이 조금 그렇잖아요. 잘 가고 있을 때는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네. 하락을 하면 하향 리포트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그분들도 사실 뭐 당장 오늘 내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그걸 조금 너무 이렇게 짧게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하락할 때 하향 리포트를 낼 수밖에 없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잘 갈 때 이렇게 이제 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산해가지고 이렇게 냈을 텐데 그 상향 리포트들을 네. 그것과 지금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뭐 물론 뭐 한 2년, 3년, 5년, 10년 후에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달성한다 치더라도 그분들도 어쨌든 그만큼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 5년, 10년 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그 기간들을 이렇게 놓고 이런 것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게 당연히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잘 나갈 때 상승 리포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하락할 때 하향 리포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말하면 현대차가 지금부터 또 잘 움직이면은 다시 상향 리포트가 나올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목표가를 이렇게 뭐 낮추고 올리고 이거에 너무 좀 그 숫자 자체에 그러니까 목표 주가 숫자 자체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거나 이렇게 거기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라리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토대로 뭐 때문에 거기까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지. 사실 우리 증권사 리포트들은 사실 증권사 리포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좀 더 그래도 그쪽에 좀 더 딥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 보고서상의 목표 주가의 숫자가 아니라 그 보고서상의 그 숫자를 갈 수 있는 이유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의미 없다. 하향이나 상향은 맞아요. 크게 의미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증권사에 현대차 아나운서님 물리지 않으셨나? 그때 제가 우정 매매해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거의 보합 아니신가? 예. 그때 아마 제가 올랐을 때 지금 말고 한 41만 2만 원 정도 그 밑으로 사는 게 괜찮지 않나 이야기해가지고 기다린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6만 45만 이렇게 올랐을 때 제가 그 고점에 산 거예요. 아 사셨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물을 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단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때 같이 물리셨던 분. 아 그 맞아요. 그 아니, 네네네 우정매매 한번 일당배님인가? 했었지. 네. 맞아요. 제가 우정매매를 했고 그분이 오시면 제가 커피 쿠폰 드린다는데 그분이 아직도 안 나타나셔가지고 예, 그분 나타나시면 제가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 제가 그래도 플러스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42만 원도 아니고 41만 5천 원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매력이 다시 생긴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막 채팅창도 보니까 뭐 그때 이렇게 사라고 하셨다, 뭐 물타라고 하셨다. 아마 그 정도 포인트에서 뭐 맞아요. 다시 이렇게 추가 그래서 매수하셔서 지금은 네. 플러스권입니다. 아 그럼 뭐 걱정 없죠. 네. 그냥 저는 근데 이게 참
물론 이제 체스님도 그렇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기로 이 지점에서 일부 축소하고 그게 종목이 근데 많다 보면 그걸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쉽지 않죠. 종목이 이게 단순화돼서 한 몇 종목밖에 없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5종목 이상이 되면은 그게 쉽진 않아서 일단 저는 가볍게 매달 일정 비율로 모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네. 그 수익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목표가 이런 것보다 수익률 싸움하는 그냥 그런 형태도 뭐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의 아니야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죠. 궁금하게 만드시네. 기아차는 어떻게 봐야 돼요? 기아차 요새 뭐 하고 있나? 기아차는 근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기아차 현대차랑 비슷하게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실적은 더 좋게 나오지 않았나 이번 실적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예. 피지컬 AI 기업이 되었지만 기아차는 그냥 자동차 그룹으로 남아 있다. 내연기관으로. 약간 예. 이런 느낌이 커서 실제로 지금 기아차 차트 보니까 기아차는 그러니까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그 하락 추세를 멈추고 지금 이제 뭐 상승을 할지 횡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추세 변경 타이밍에 와 있는데 기아차는 아직 하락 추세를 그러네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아직 현재 차트도. 그러니까 기아차는 현대차가 많이 가야지 그때서야 따라갈 겁니다. 그냥 어쨌든 이게 현대 계열사니까 이제는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야지. 기아차는 그래서 피지컬 AI 기업이라고 보기도 네.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말 자동차 몰빵. 차라리 기아차가 다시 좀 잘 가고 하려면은 그냥 전기차 많이 팔린다. 약간 이런 소식이 크게 나와야지 네. 이렇게 기아차가 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지금 단계에 있는 뭐 로봇이나 뭐 피지컬 AI 이런 걸로는 기아차가 뭐 치고 나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모자라지 않을까. 기아가 배당이 좋군요. 많은 분들이 기아가 배당이 좋다라는 말씀 해주시는데, 근데 기아는 너무 사실 근데 끌리진 않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까 그 초반에 그 LG전자는 네이버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가 흐름 보니까. LG전자는 로봇 원툴, 기아도 약간 자동차 원툴. 이 느낌이 좀 너무 강해서 시장의 인식도 LG전자를 보신 거구나.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생각하는 거고 LG전자보다는 네이버를 생각하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